1대1로란 하나의 띠 하나의 길을 뜻하며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제협력 프로젝트입니다. 2013년 시진핑의 제안으로 출발.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 벨트이자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합니다.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했던 개발도상국들은 환영했고 참여국도 늘어났지만 5%가 넘는 고금리의 차이나머니와 10년 미만의 짧은 채무 상환 기간으로 부채에 덫에 빠져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나라만 20개국이 넘습니다. 부채 상환을 하지 못하면 항만, 공항 등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야 합니다. 스리랑카는 토다 항만 99년 동안의 운영권,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는 40년간의 운영권이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해 거대한 경제권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중국이 참여국에 돈을 빌려주고 도로, 항만, 공항을 짓는 인프라 협력이 핵심인데요. 이탈리아는 주세페 콘테 총리 집권 시절인 지난 2019년 중국과 1대1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당시 콘테 총리가 MOU에 서명한 건 중국 투자가 절실할 정도로 돈줄이 말랐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이탈리아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이번 인터뷰에서 우리가 중국에 오렌지를 수출하는 동안 그들은 대이탈리아 수출량을 3배로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1대1로 참여로 중국이 이득을 봤을 뿐 이탈리아는 별다른 경제적 실익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요. 1대1로에 동참한 다른 국가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케냐, 우간다 같은 나라들은 중국의 빚을 갚지 못해 국가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프라 건설 사업에 중국 기업과 노동자가 투입되면서 중국 배만 불렸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군사 관련 시설 등을 정찰한 중국인 간첩이 최근 한국과 필리핀에서 연이어 체포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를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다면서 외교의 초점을 미국의 안전에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 정부는 지난 20일 군 기지 등을 정찰해온 중국인 덩 위안층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덩 위안층은 필리핀 군사기지와 발전소 등 중요 인프라를 정찰하고 관련 자료를 중국 정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가 방문한 곳 중에는 필리핀이 미군에 개방한 시설도 포함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한국에선 중국인 3명이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무인기로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중국인이 해외 미군 시설 등을 상대로 정찰 활동을 벌이는 사례가 자주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는 이 같은 중국의 스파이 행위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우려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령 괌에 중국 국적자 7명이 불법 입국하려다 체포됐는데 일각에선 이들이 미국 미사일 방어청의 신형 레이더 성능 시험을 정탐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최근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가 미국 재무부를 해킹해 일부 문서에 접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행동이 영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공화당 소속의 릭 스콧 상원의원은 중국인의 미국 항공모함 촬영 사건과 관련한 대의의 질의에 공산주의 중국 정부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이 필리핀 농촌도시 반반시에서 적발됐습니다. 700여 명을 가둬놓고 이들이 이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게 하는 범죄 소굴로 밝혀졌습니다. 이 업장터 절반가량을 소유한 시장에 대해 중국 간첩 의혹이 일었습니다. 시장은 2022년 당선된 35살의 젊은 여성 앨리스 궈. 그런데 2003년 13살 때 필리핀에 입국한 궈 화핑이라는 중국인 여성과 궈 시장의 지문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e found it to be similar, the same, one and the same person. No two person, even twins, will have the same fingerprints. 한 필리핀 상원 의원은 궈 시장이 필리핀인의 신분을 도용해 시장까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상원 의원은 중국인 궈 화핑의 비자 사본과 중국 여권 사본까지 제시하면서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불거졌습니다.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양국 정상이 공개 설전을 벌이더니 이번엔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됐던 중국 비밀 경찰서 의혹으로 맞붙었습니다.
지역 내 화교를 위한 서비스 센터라고 한자 간판이 걸려있는 건물. 중국 출신 캐나다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외국 지원을 받아 범죄 활동을 벌였는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스페인 인권단체의 폭로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53개국, 최소 102곳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단체는 중국 반체제 인사 단속과 자국 송환 등이 주된 임무라고 고발했습니다. 비밀 경찰서 의혹이 제기돼 우리 국정원이 조사 중인 이곳 중식당은 문을 닫았지만 간혹 사람들이 출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서울에 2곳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법 취업이나 기밀 누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강제 추방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중국은 2021년과 2019년 2차례 선거 개입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두 정상이 이례적으로 얼굴도 붉혔습니다. 트리도 총리 아버지가 만든 재단까지 중국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나오자 조만간 특별 보고관이 지명될 예정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더 있는지 중국산 장비 10,000개를 전수조사 중입니다. 스파이칩이 숨겨진 중국산 장비 논란은 이미 미국에선 한바탕 벌어졌는데요. 이 중국산 크레인 전체를 퇴출시키려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항구와 선박 사이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데 활용되는 중국산 대형 크레인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중국 대형 크레인 회사 상하이 전화 중공업이 미국 크레인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부처는 이 중국산 대형 크레인 장비가 잠재적 스파이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크레인에 달려있는 정교한 센서가 미군의 해외 작전에 동원되는 물자 정보 수집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 하원에서는 중국산 크레인 구매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입니다. 앞서 미국은 안보 우려를 이유로 5G 네트워크에서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했고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도 같은 이유로 정부기관과 대학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지난 주말 한미일 정상 3국이 핵심 첨단 기술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한 3국의 협력 강화에 합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10일부터 11일간 이어진 한미 연합연습. 한미가 유사시를 가정한 극비 작전 계획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각종 훈련을 반복하며 여러 첨단 장비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군 내부 자료가 중국 측에 넘어갔고 연루된 중국인 1명과 현역 군인 1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은 지난해 초부터 군 생활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공개 채팅방에 군인의 가장에 들어갔고 현역 장병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돌리면 돈을 주겠다고 포섭했습니다. 강원도 양구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병사가 휴대전화 등을 몰래 반입해 군 내부망에 올라온 한미 연합연습 자료를 여러 차례 촬영해 중국인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이 중국인은 실제로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제주도에 입국했다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멕시코, 캐나다와 관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 전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펜타닐이죠. 우리는 펜타닐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엔 중국도 포함됩니다. 펜타닐은 올해만 해도 최소 2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유입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매겼다가 일단 유예 기간을 뒀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추가 10%의 관세를 매겼는데 또 즉각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즉각적인 보복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자, 우선 중국은요, 펜타닐의 원료 생산지이자 주요 공급지거든요. 지금 보시는 건 미국의 마약 단속국 DEA의 자료입니다. 딱 보시면 화살표가 시작이 되는 곳이 중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아에서 보면 1번과 5번 시작점이 중국과 인도에 찍혀 있는데요. 대부분 중국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넘어가는 게 있고 멕시코와 캐나다로 갔다가 거기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2017년 동안 압수가 된 171kg 중에서 165kg이 중국에서 유입이 된 펜타닐
연필이었다. 근데 연필의 이 끝에 살짝 올릴 수 있을 정도의 2mg만으로도 치사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게 펜타닐인데 2019년에 중국에서 출발을 해서 멕시코의 한 항구로 도착을 한 선박이 있었는데 그 선박에서 24톤의 펜타닐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중남미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사건인데 규모가 너무 큽니다. 지금 마약을 적발하는 영상인데 강릉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옥계암 무역선을 선박을 조사해봤더니 무려 2톤 규모의 마약을 적발한 겁니다. 이거를 시가로 환산을 하면 무려 1조 원에 달하고 6,700만 명이 투약이 가능한 물량입니다. 그 미국 연방수사국 FBI 그리고 국토안보수사국 HSI가 이걸 제보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적발된 마약의 규모가 최대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하고 캐나다가 어떤 국경이 좀 강화가 된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마약 조직이 아시아 같은 새로운 이 판로를 지금 개척을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미 쪽에서 생산된 마약이 이렇게 멕시코, 파나마 쭉 거치면서 예.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황운하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가 작년 11월에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입니다. 이때 황운하가 뭐라 그랬냐 하면 현재의 우리 마약류 실태가 대통령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심각하냐. 불과 5년 사이에 5배 늘어났을 뿐이다.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피 같은 세금 5,700억 끌어와 시진핑 기념관 세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에는 서울대를 설립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은 없지만 시진핑 기념관은 존재합니다. 이 기념관은 2014년 시진핑이 서울대에서 강의한 후 중국 관련 도서와 영상 자료 총 1만 5천 점을 기증하면서 설립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제가 1만 5천 건을 기증하면 박정희 기념관을 만들 수 있느냐고 묻자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해줄 수는 있지만 35평 규모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이 기념관 설립을 위해 교육부에 지원금을 요청하면 얼마가 필요한가라고 묻자 오 총장은 5,7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진핑 기념관 설립과 운영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한 푼도 없다고 답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시진핑 기념관이 존재하는 이유와 국민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자학원의 중국 체제 선전 의혹과 관련한 후속 보도 이어드립니다. 앞서 MBN은 국정원이 국내에 설치된 공자학원에 대한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공자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 상당수에 공산당 이념을 선전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또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 국내 공자학원은 한 곳이 더 늘었죠. 여전히 아시아 지역 최대 숫자를 기록하면서 말입니다. 수도권 한 대학교에 설치된 공자학원에서 실제 사용하는 중국 문화 교재를 MBN이 입수했습니다. 대세를 따른다는 중국어 표현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사회주의로 가고 싶은 사람도 많다는 중국 공산당원 작가의 작품을 인용해 놨습니다. 이 밖에도 곳곳에 사회주의 창시자 마르크스를 다룬 표현이 등장합니다. 해당 교재는 국내 출판사에서 냈지만 공동 저자에는 중국 국적의 공자학원 강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미 정부는 2021년 국내 공자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 99종에 대한 실태 파악에 착수했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미국과 유럽,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공자학원 퇴출 움직임이 한창 일고 있던 때였습니다. 관계부처 장 차관에도 관련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해 하반기 교재 12종에서 공산당 선전 내용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정부는 공자학원이 들어서 있는 대학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국내 23곳으로 아시아 지역 최다였던 공자학원은 2021년 7월 서울 관악구에 한 곳이 추가돼 2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세뇌 교육을 당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보고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상실할 수밖에 없죠. 교육당국은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선전 활동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아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중국이 2020년 한 해 동안 해양으로 방출한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희석해 해양 방류할 때 정해둔 연간 기준치 5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국이 2021년 발간한 중국 핵능 연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전체 원전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배출한 삼중수소 총량은 1054테라베크렐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과정에서 배출량 제한 기준으로 정한 연간 22테라베크렐의 약 50배 수준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2022년 원전 배출 총량인 214테라베크렐과 비교하면 5배가량 높습니다. 중국이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배치한 철골 구조물이 외교 문제에 이어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측은 연어 양식장일 뿐 한중 어업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높이 38m, 둘레 180m, 무게 1,400톤 규모의 팔각통 형태 철골뼈대 사이를 그물로 채웠습니다. 연어 30만 마리를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심해 양식장 설란 1호입니다. 지난해 5월엔 국영기업 2곳이 가세해 지분 60%를 투입한 설란 2호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높이 70m, 둘레 220m로 몸집을 키웠고 조업 위치도 한반도에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문제는 설란 1, 2호가 2001년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상 잠정 조치 수역에 배치됐다는 겁니다. 해상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에 대형 구조물을 갖다 놓은 게 협약 위반인지가 쟁점입니다.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입자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면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폐, 혈관, 뇌까지 침투해 심장질환, 뇌졸중, 폐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 중국발 초미세먼지 영향으로 3만 9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구팀은 많은 기업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에 공장을 세우는 바람에 중국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빨간 옷 입은 애 중국인이다. 입모양 보면 한국어 발음을 못해. 무슨 말씀이시죠? 강원 1기동대 김민성이라고 지금 경찰 사칭을 하네, 누가. 강원 1기동대요? 예. 김민성은 제가 맞습니다. 맞지? 아,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께 중국인이 한국에서 경찰을 했었다라는 그 내용의 영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하던 일을 맡아서 이어받아서 했다는 겁니다. 뭐든지 이렇게 중국인이면 경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중국인이 한국에서 경찰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술 취한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한국인보다 많지는 않지만 중국인들이 항상 있고 술 마시고 싸움을 한다. 한국 사람들은 싸우는 걸 별로 보지 못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많이들 싸우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싸움을 말리려면 중국말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을 경찰에서 채용을 해서 중국인이 경찰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3년 전 일이고요. 지금까지 중국인들이 또 얼마나 많이 채용이 되고 지금 이 경찰 중에서 중국인들이 얼마나 용역으로 참여하고 있을지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현재 집회 현장, 시위 현장에서 중국인 경찰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명찰 없는 경찰들.
중국인들 많이 보였습니다. 말을 걸어도 어눌하게 얘기하고 그런 이제 경찰들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중국인이 한국에서 경찰을 했고 이미 3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